안녕하세요. MKSTV 국가옹비전략연구소 TV 맹세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한국 외교, 출구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국가가 평화적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그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외교가 있음으로써 국가가 국가로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정권 들어서 우리나라 외교가 실패를 넘어서 실종되었다, 파탄났다, 폭망했다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한국 외교, 출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분은 전 러시아,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재춘 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가끔 뵙긴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죠?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이죠. 민계식 회장님이 하시는 이 MKS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벼르다가 바쁘신 대사님 겨우 제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자, 외교관 생활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그 러시아 대사를 하실 때 뵀는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 외교관 생활의 마지막이죠, 러시아가. 네. 저는 외교부에 들어간 것이 1968년이니까 러시아 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3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했고, 본부에서 10여 년 근무를 해서 토탈 35년인데, 본부에 있을 때는 이제 물론 젊은 외교관으로 시작해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차관보 이렇게 쭉 거쳤고, 밖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일본에 주로 많이 근무를 했고, 미국에서도 근무를 했고, EU에서도 했고, 러시아,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 젊은 이 혈기에 그 정성을 쏟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맹세희 실장 만난 거는 마지막에 만났구만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 대사님이 국민 하나하나를 국가를 대신해서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외교 부재, 외교 고립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세계 각국이 백신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백신을 구하는 백신 외교에서마저 밀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OECD 37개국 중에 35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100위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그 청와대와 외교부의 외교 능력, 외교 부재를 보면서 우리나라 외교의 현주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외교 부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전반적인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금 개탄하고 한숨 짓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외교관을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백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동맹국인 우리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한국에 대해서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안 하고 있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이죠.
그걸 자꾸 지금 미국 핑계를 대고 미국을 원망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 그건 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근데 왜냐? 외교라는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이제 국제 외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가 외교의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죠. 국가 간에 신뢰가 없으면 무슨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기본이 신뢰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문 정권은 신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미국과 일본 이런 특정한 나라하고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가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네. 이런 나라로 이미 낙이 찍혀 있어요. 내가 한때 그 러시아 대사를 그만두고 한나라당의 그 국제위원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박근혜 대표 때. 네네. 한 번은 그때도 야당이었죠. 노무현 정권 때인데. 그 일본을 갔어요. 우리 대표단이 한 10명 국회의원들 해서. 왜냐하면 야당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권이 너무 일본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우린 야당이면서도 한번 일본의 자민당 정권하고 찬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 당시 대표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일본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총리를 할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서 그 무신 분립이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 간도 마찬가지고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호 신뢰가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호흡을 맞췄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처음서부터 국가 간의 신뢰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러면 다 그냥 그 없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한심한 얘기인데 네. 그 신뢰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 2017년에 네.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유엔 총회라는 게 매년 있잖아요. 네. 근데 12월 달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다 국가 대표들이 연설하는데 문재인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무슨 연설을 했냐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 네. 이것을 우리가 성취한 나라다. 이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이 발족한 기본 정신하고 맞는 것이다. 나도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건 나뿐 만 아니라 거기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그 국가 대표들이 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야? 유엔의 정신이 무슨 촛불 정신이 혁명이고 뭐 너무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 이야 이 사람이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이 나왔구나.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뭐 그것이 이제 2017년이 대선이고 2018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변이 있었는데 특히 그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일본하고 그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그렇죠. 바로 그 2015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아베 신조 총리하고 다 합의를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이제는 이것으로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 해가지고 네. 기금도 마련해서 재단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그걸 무너뜨려 버렸죠. 네. 예, 그
화해 치유 재단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네. 그 합의 자체를 그냥 폐기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하고 일제시대의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한 그 배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네. 대법원의 계류조정이었는데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어요. 대법원이. 네. 근데 이것은 뭐 일본도 뭐 깜짝 놀래고 근데 그거는 1965년에 일본하고 우리가 맺은 국교 정상 합의가 있고 네. 거기에 일본하고의 이 배상 문제를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가지고 했어요. 네, 네. 그 청구권 협정에는 그 일제 소위 식민지 시대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 네. 모든 청구권 문제를 개인 간이나 회사 간이나 국가 간이나 국민 간 모든 것을 이것을 종결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민간 네. 차관 2억, 토탈 해서 8억 불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해서 그렇죠. 네. 한국 국가를 경제 개발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쏟아서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 개발하는 밑거름이 됐죠. 네, 네. 근데 그걸 또 여기서 일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 일본 혹은 두 가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징용공 배상 문제 가지고 네. 이 한국은 그 도대체 뭘 할 수 없는 나라다. 약속은 걸 다 깨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일본하고 한국 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쪼가리 돼버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은 뭐 약속은 해봐야 할 소용이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지죠. 그럼요. 국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특히 미국하고도 2018년에 무슨 바로 어저께인가 4.27이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유가 만나서 뭐 평화 뭐 쇼를 그냥 하고 뭐 그렇죠. 한반도 비핵한다고 그냥 뭐 떠들고 다니고 그 지금 보면 다 쇼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9.19라는 게 그 해 9월 19일 날 평양에 가서 말이지 예. 뭐 그냥 또 군사합의도 하고 뭐 관중 앞에서 뭐 남쪽에서 온 대통령 웃자 소리를 하면서 네. 바로 9.19 남북 간 군사 합의서라는 걸 했는데 그렇죠. 그 군사 합의를 쓴 건 우리 그 방어선을 다 헐고 우리는 이제 훈련도 안 하고 완전히 그 무장해제 북한한테 당하는. 예. 무장해제 다 내준 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미국이 협의도 우리나라 없이.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동맹이라는 건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 6.25 때 싸웠던 그 북한하고 그다음에 중공군 그게 그렇죠. 공동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의 적하고 그냥 뭐 다 그 무장 해제를 하면서 동맹국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무신분립이다. 이 신뢰가 없는 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바로 위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저 유럽에 내가 거기 있었 EU 대사도 내가 했지만은 네. 그거 할 때 거기가 이제 EU가 지금 27개국 아니에요. 네. 다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그 경계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때 2018년에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문재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컨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자꾸 그러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 공동 성명을 하는데 그 프랑스가 완전히 그 CBID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완전한 핵 그 폐기까지 이제 CBID는 요새는 뭐 용어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CBI도 됐어요 요새. 네. 근데 그거를 그 불란서고 한국어 공동성명에
프랑스 우겨가지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30여 개국 대표들이 이제 같이 합동 사진 찍는데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 그때 그렇죠. 못 나타나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실제로 현장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모습이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건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주사파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그 자초한 기본은 처음서부터 동맹이면서도 반미를 네. 말로는 반미라고 안 해요. 안 하죠. 행동으로 반미하고 또 반일하고 그럼 결국 반미 반일은 뭐예요? 중국하고 친중. 북한은 그쪽 친북. 신북하고 종북인지 친북인지 하여튼 그렇죠. 예. 예? 종중하고 예? 친중하고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신뢰가 없어졌다. 예. 뭐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권, 종북 정권, 친중 4대 친중 정권이라는 그렇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요. 문재인 정권이 4년 동안 한 일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 한 것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남북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미북 그 정상회담에 막 매달려 왔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그게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하고 당신 트럼프 대통령하고를 그렇죠. 여기는 이 말하고 여기는 이 말하고 양쪽을 다 속여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주선하겠다. 자기들이 이제 소위 중매쟁이를 한 거죠. 거강꾼을 한 건데 거강꾼이라는 것은 그거 성립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 그 중매를 쓰잖아요. 그러면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서 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둘을 다 속이는 걸로 하면 그 금방 깨지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건 스타트부터 다 속이고 한 거라고요. 근데 그 2018년 3월 달에 정의용이가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그랬고 서훈이는 이제 국정원장 그런데 이거 두 사람이 갔죠. 가서 3월 달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라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했다. 네. 나는 그 당시부터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성립 안 되는 거 원래가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1992년 남북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한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그 노태우 정권 말기인데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부 양쪽에서 핵을 없애는.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도 다 철수시키고 핵이 없어요. 근데 저놈들은 뭐냐 하면은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자기들이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미군도 철수를 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장비 그런 거 다 철수하고 미군도 나가라. 그래야만 조건이 된다 하는 그건데 그건 그때부터도 우리가 그 주장을 잘 알고 다 한 건데 정의용이가 우리 외교부 우리 좀 후배지만은 그 사람은 원래 핵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경제 통상 문제 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래도 공부를 했으면 그럴 건 아닌데 거기 가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한국 국민들한테도 그걸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냥 양쪽을 다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북핵 폐기라는 신념이라기보다도 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만나서 이거 드라마틱하게 뭘 하는 것에 취미가 있었지.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걸 이제 엮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예요. 여기 뭐 전문가들이 전부 그게 무슨 소리냐 한반도 비핵화는 거 말도 안 되게 처음부터 사기다 이거.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제 했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 다음 해에 싱가포르를 뛰어넘어가지고 저기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이제 다시 맞닥뜨렸는데 네. 트럼프가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핵을 없앨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저쪽에 영변에 있는 뭐 다 썩어 문드러진 걸 뭐 몇 개 폭파하는 척했죠. 파괴하는 거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또 한 차례 이제 쇼를 하려고 굉장히 북한은 계획을 하고 갔어요. 가는데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6시까지 걸려서 그걸 갔으니까. 그렇죠. 말이잖아요. 중국을 거쳐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핵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꾸 뭐 핵실험도 조금 하고 탄도탄 미사일 발사하고 해서 자꾸 이제 핵 능력은 강화했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에 와서 보면 완전히 사개국으로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주사파 세력이 네. 그 미국을 우습게 본 거라고 그럴까 또 하여튼 양쪽을 다 속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 거죠. 그 80년대 전대협 세대 운동권들이요. 그 반미 주사파 운동하면서 그 미국을 이렇게 어떤 타도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렇지. 그러고선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때 그 운동권 사람들이 잡혀와 갖고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집권하고 세상이 바뀌면 각오해라 두고 봐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거 정치는 정치라 치더라도 외교는 국가 전체의 존망이 달린 거잖아요. 한번 망가지면 수습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그거를 지금 파기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그 70년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초석이 된 것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부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고 어쩌면 지금 이제 거의 뭐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 지난 7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거 물론 이제 그 헌법 질서를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이런 그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도 큰 일을 하셨는데 또 그걸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일 국교 정상하고 월남전에 참여 이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 희생을 해가면서 나라를 이제 그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기적이라고 보죠. 기적. 그럼요. 70년 동안에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이건 뭐 기적이죠. 근데 네. 기적이 여러 가지 건 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이제 결집돼서 그런 결과를 낳은 것도 있지만은 그 외부 환경, 외부 여건을 볼 때는 네. 그건 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건 하나는 한미 동맹이라는 걸 해가지고 전쟁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고 한미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깊이 이제 엿보고 그랬는데 그걸 절대로 그 용납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1965년 아까 이제 그 한일 기본조약 얘기도 했지만은
그 청구권 협정, 기타 협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튼튼하게 해가지고 네. 예, 일본하고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우리 저 고속도로 놓은 것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뭐 저 소양강 댐 놓고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온 그 협력 자금 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 미국이란 존재가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아, 그럼요. 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자기 그렇지. 나라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와갖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렇지. 거기 저 워싱턴에 우리 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 만나보지도 못했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디펜드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응해준 우리 이 sons and daughters 딸들 아들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다 그런 비문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 희생자 숫자가 있어요. 54,125. 난 그 숫자를 늘 외우고 다녀요. 네. 54,125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20살, 21살, 25살 이런 청년들이 와서 다 죽었어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 네. 그건 미국 물론 러시아도 있고 중국 그건 미국이 주로 한 거죠. 그렇죠. 한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1948년 8월 15일 세운 거 그건 유엔이 이제 주권했었는데 그 유엔을 그때 그 주도한 세력이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이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그 6.25 우리 전쟁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를 백척간도에서 구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네. 지금 그거를 양키 고홈 나가라 뭐 그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뭐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라는 껍데 얘기는 가지고 있는데 네. 자관 이게 이 문제를 네. 지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 지금은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우리 문재인이가 뉴욕 타임스하고 회견했어요. 그렇죠. 회견하면서 아직도 똑같 트럼프 시대에 그 쇼 했던 걸 똑같이 재현하고 싶어서 네.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 중국하고도 협력해야 된다. 이런 장꼬대를 또 했는데 그건 지금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네. 그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또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년 뭐 대선도 있지만은 네. 그 반미의 기조를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여는 정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같은 난 뭐 노인이라면 노인이고 청년이라면 청년인데 청년이세요. 그리고 우리 민계식 회장 같은 분도 열심히 이제 나갈 그렇죠. 위해서 걱정하시는데 네. 그 우리가 걱정 안 하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하여튼, 일군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재인 정권이 무능해서 이럴까요? 고의적으로 이럴까요? 아니 그거는요. 네. 그 사상적으로 완전히
그 김일성 3대 독재 그 소위 그 주체 사상이라고 그럽니까? 네. 거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다 뭐 김여정이다 이런 애들한테 그냥 별별 그 수모를 당하고 뭐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냥 네. 그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고 그러니까 조금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났는가 그렇게 예. 좀 희망을 걸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 정권이 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다시 그런 가치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한미일 삼각협력 이 체제를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은 네. 그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게 이제 딱 깨지면요.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 한반도가 중국의 사성화된다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중국에. 네. 근데 이 한반도도 거기 하나 성으로. 이제 그것이 중국이 노리는 수인데 네. 지금 얘들은 거기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만드는 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제주도에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또 강원도에다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다행히 그거는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중 관계에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노골적으로 미국이 그 이제 반중 정책을 펴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그 외교 이니셔티브 뭐 말하자면 쿼드라든가 그다음에 클린 네트워크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여기서 처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사파들 그 사람들이 다 친중 거기에 경도돼 있어요. 그렇죠. 경도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동맹이라는 거. 동맹이 뭐예요? 공통의 적이 있을 때 그 동맹이 성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통의 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요. 북한이고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초기에는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낙동까지 후퇴한 건 사실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네. 반격을 하고 평양까지 올라오고 압록강까지 가고 다 그런데 네. 또 다시 밀려내려 그때는 중공군의 참전 때문에 밀려내요. 네. 그 미군의 대부분의 희생은 중공군한테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로 뭐 사라져버린 듯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게 중공은 중국 인민은 물론 그게 아니지만 중공 CCP라는 거 CCP는 그 미국의 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난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하여튼 그 바이든 새 정부도 그 트럼프 그것을 이제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과 이제 대결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하는 그 뭐 그 클린 네트워크도 있고 네. 쿼드도 있고 뭐 또 인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 예. 그런 것이 다 거의 개념이 비슷비슷한 건데 네. 아직 구체적인 건 뭐 한다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이 느슨한 형태의 동맹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건 뭐냐면 그 대적은 중공이에요, 중공. 그렇죠. 중공이라는 나라는 아니 요번에 그 우리 저 아카데미상 수상 누가 했죠? 윤여정 씨. 근데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또 그 상 탔잖아요. 네. 그거는 중국이 전혀 보도조차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뭐 인권이다, 법치 이건 다 없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나가는 그룹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단기전으로 그걸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을 갈라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거기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예? 그 불가능한 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중도 찾는 것처럼 그치. 중도가 뭐냐, 정체가 있느냐. 그래서 네. 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다시 적대 관계를 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그룹에 속해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건 가치 동맹이 일종의 하나의 가치 동맹. 그렇죠. 그렇죠. 가치 동맹에 서야 돼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거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거래는 그거 하지만은 네. 그 국가 안보 그리고 가치 이쪽엔 분명하게 여기 이쪽에 서야지. 네. 근데 그걸 지금 어물어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할 것처럼 하는데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뭐 워싱턴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네네. 그거 뭐 무슨 얘기는 뭐 가서 뭐 백신 구걸하겠다는 얘기도 뭐 다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코드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코드라는 게 이제 4개란 뜻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펜타라는 건 5개죠. 5개. 한국이 들어가서 펜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영토는 뭐 적지만은 지금 코드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근데 인도도 크고 호주도 네. 크고 다. 그렇죠. 일본은 뭐 우리도 조금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볼 때 그 일본이 차지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우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하죠. 전략적인 가치. 중국. 우리가 다 중국을 네네. 큰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네. 우리가 사실 그 미국하고 같이 하면은 네. 중국이 뭐가 커? 그럼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네. 문재인 정권이 뭐 그거 1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존속하는 날은 하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사고 방식이. 그 한중 관계 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저 맹세희 우리 실장이 뭐 국제 정세를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있었고, 네. 관심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단추를 잘못 낀 게 뭐냐 단추. 거의 삼불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삼불합의. 그 뭐냐면 그게 사드가 이제 사드 성주에 지금 거 사드를 더 이상 배치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MD라는 게 있어.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 그게 이제 미국이 나토도 하고 있고 일본하고도 다 같이 하는 그게 그렇죠. 지구적인 시스템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옛날부터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건 안 하겠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리고 뭐 여기 저 김대중 때부터 무슨 뭐 한반도의 지형이 특수성에 비춰서 뭐 KMD 코리아 그 미사일 디펜스 이상한 걸 뭐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안 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은 안 하겠다. 그것도 큰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게 꼭 이제 앞으로 코드가 되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근데 그 약속을 한 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 그걸 강경화가 외교장관을 할 때 이제 그런 약속을 해버렸는데 이게 근데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 옛날 청나라 명나라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저 문재인이가 2018년인가 중국도 갔잖아요. 네. 가서 뭐 혼밥도 먹고 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 가서 중국 칭찬을 뭐 했냐.
중국은 큰 산인데 우리는 조그만 봉우리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몽을 우리가 같이 깨꾸겠다. 깎겠다. 근데 이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중국몽이라든지 무슨 봉우리고 이런 거 그거는 결국 그건 반미고 반일이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여기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반일 반미 자세는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된 거로 돼 있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뭐 확실하죠. 근데 이게 지금 사드가 그래서 뭐 형편없죠. 오늘 보니까 뭐 거기 보수 작업하는데 뭐 들어갔다고 자동차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말이에요. 네. 급하니까 애들이 저 바이든 만나는 거 급하니까 뭐 그렇죠. 신용하는 척하는 거. 이놈들이 전부 그런 쇼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한중 관계라는 건 원래가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확실히 유지하는 한은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는 뭐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필요하죠. 그러나 전략 물자 같은 거. 예컨대 지금 삼성이나 뭐 저쪽에 지금 화웨이 같은 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거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린 네트워크. 예, 그 클린 네트워크 다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쪽으로 서야지. 네. 중국하고 뭐 어물어물 그건 뭐 이게 나라를 완전히 우리가 그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쿼드 이거를 요번에 바이든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알겠다.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든지 예컨대 그렇게 메시지를 안 주고 계속 어물어물 나가면요. 네.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왕따가 돼가지고 네. 정말 갈 데가 없는 나라가 돼요. 네. 이게 지금 그 미국이 이런 자유진영 나라고 합세해가지고 중국을 적대한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하셨던 그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외교관인가요?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본 일은 있어요. 뭐 우리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몇 번 한 일이 있어.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그 국회의장 이제 돌아가신 그 양반 누구지? 그 양반 그 국회 그 비서관으로 하다가 영어를 잘해 영어를 네네.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통역으로 추천했는데 그 후에 그 외교부 장관을 지낸 홍순영 장관이 있어요. 네네. 홍순영 장관의 그 영문 스피치라이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 보여가지고 그 국제기구 국장이라는 걸 잠시 했어요. 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유엔에 가가지고 이제 유엔에 주로 이제 인권 관련 그 부서에서 해서 차장보 정도의 계급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사람은 뭐 영어는 잘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핵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기본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한미일 삼각협력 문제 이런 데는 전혀 그 영어 잘한다고 예. 외교장관 시켰으면은 그- 통역관들이 외교 제일 잘하겠네요.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기서는 기대할 게 없는데 그 사람 결국 그 문정인이 그 그렇죠. 밑에서 그냥 놀았지. 근데 네.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을 외교부장을 시켰어요. 네. 외교부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있으면은 네. 이거 주사파들이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 안 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뭐 정의용 장관 뭐 이렇게 온 거 보면은 그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 문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스맨이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도 지금 이제 벌써 지난번에 2+2 여기 왔을 때 우리 블링컨하고 뭐 그 오스틴 이런 국방장관 2+2 왔을 때도 보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전혀 지난번에도 한미 동맹이죠 호흡을 못 맞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도 중요하고 네네. 신뢰 중요하고 그런데 그 인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인사 중요한데 네.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강경화도 그렇고 정의화도 그렇고 뭐 지금 뭐 국정원장 하는 뭐 박지원이도 그렇고 네. 뭐 통일부 그 다 외교안보 분야인데 예. 이인영인가 누구 예. 그것도 뭐 서훈이도 그렇고 누구야 서욱이 국방장 다 그들 예. 추사파화돼 있어 지금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멀쩡했던 사람들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다 이상해져요. 왜 그래요? 글쎄 그러니까 네. 그거 정말 저기 미국의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 신정부도 역시 그 신정부는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과의 한일 관계가 먼저 복원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요. 근데 네.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예?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일 간에 삐걱삐걱해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특히 이제 그때 벌어졌던 일 중 하나가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요. 네. 지소미아. 근데 네.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소미아라는 게. 근데 그거를 뭐 파기를 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여튼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사태가 악화됐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봉합은 됐지만은 그렇죠.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달이 많이 났는데 사실 지금도 그것이 불안한 상태에 있고 네. 일본과 한국 이 국방당권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보, 그건 상당히 고도의 예. 그 군사 과학 기술이 뒷받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국에 주면은 한국은 그날로 평양으로 들어가 그게. 그렇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네. 행태는 뭐 그냥 그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활용할 수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왜 우리 자꾸 하자고 그러냐면은 한미 군사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군사 동맹이 아니라 지금 가치 동맹 뭐 경제 동맹까지 다 전체 동맹인데 이것이 제대로 그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 지금. 네. 그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1983년도에 칼 비행기에 실은 그 손님 전원이 러시아 어디야 사할린 그 섬에 네. 떨어졌잖아요. 바다 위에. 소위 칼 007, 예? 네, 007. 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처음에 옥신각신하는데 그걸 누가 그랬느냐. 그건 일본 이 항공자유대가 밝혀냈어요. 그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하고 본부하고 하는 교신을 탁 해가지고 그 쏴라. 그 민간 항공기에 미사일 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쏴라. 그 명령을 직접 그 당시엔 소련의 최고 군부에서 지시한 그거 다 녹화돼서 이제 그런 예민한 정보들 일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미군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비행기가 좋은데 비행기 그건 정보 그렇죠. 여기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그 6군데 7군데 이 한국전이 재발했을 때 필요한 그 후방 보급 기지로서 네. 또 병참 기지로서 그 수송 등등 그걸 대비한 기지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게 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음. 그 일본이 손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미국은 특히 이번에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네.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애들. 그래서 지금 바짝 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지금 하는 척 해요. 지금 하는 척. 예. 일본이 네. 그 위안부 판결 그걸 이번에 새로 판결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것들이 그냥 묵인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이런 것들이 네.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해서 자관 뭘 하려니까. 요래서 지금 깔짝깔짝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완전히 되돌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난번에 뭐 저 정세균 총리가 무슨 뭐 백신을 주네 아니냐 이런 거 깡패 같은 짓을 한다 있다고 소리도 하고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이제 신경을 건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정권 교체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하나의 후보로 떠오르는 지금 윤석열이가 뭐 며칠 전에 얘기를 아주 잘했더라고 그거는. 네네. 어?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 미국하고 동맹 체제를 더 그 강화하는 것이 네. 그 외교의 네.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주 내가 보니까 네.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한 것 같아. 지금 후보군 중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과 저기 믿을 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글쎄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다른 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15일이었던가요? 그 미국에서 미 의회 그 톰 청문회가 있었지. 인사 네. 아니 인사가 아니고 그 청문회. 예, 청문회가 있었는데. 히어링 세션이 있었는데 네. 나는 참 그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 이인호 대사가 있어요. 네네. 이인호 대사는 내 전임자거든. 예, 압니다. 네. 알죠? 예. 이인호 대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학자로서도 그렇고 외교관으로서 그렇고 또 영어도 아주 잘하고. 근데 그걸 열심히라도 지켜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그 고든 창이라고 예.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한 변호사. 언론이고 변호사고 중국계. 근데 아주 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파헤치고 규탄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네네. 보통 서울 애국심보다 더 나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직설을 그냥 퍼붓어. 예, 그분 와, 그냥 용감하게 발언하는 아이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노대 거기 이제 수잔 솔티 그 이제 네. 북한 인권 인권연대 네. 거기 그도 아주 뭐 그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고 이노 대사는 특별히 이제 그 나는 그 상당히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네. 이번 청문회가 한국의 그 표현의 자유, 네. 이런 자유를 그 억압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그 문제를 제기해야만 되느냐. 그 참 고맙기도 너무 다 서글프다 그런 얘기 그렇죠. 처음 해. 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미국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근데 이번에 뭐 변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권을 이제 철저하게 감시하고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경고라고요. 그렇죠. 경고. 근데 이제 그게 나는 그 부산 서울시장 선거 결과하고는 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까지 태극기 흔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네. 열변을 토하고 했던 거 전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성조기를 같이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게 형편없는 놈들이지만은 우리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온 애국 시민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그냥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런 메시지를 이제 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에 전달이 됐고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별로 뉴스화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쭉 과정을 보면은 뉴욕 타임스다, 워싱턴 포스트다, CNN이다. 이게 반드시 우리 편이 아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게 좀 네. 한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미 의회가 그 썸렌토스 그 인권위원회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정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난 느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정권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가 그 퇴직한 외교관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벌써 한 8차례, 9차례 이제 필요할 때 그 성명을 내고 선언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우방국들한테 우리가 어드바이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 우리 시민하고 이 정권하고를 분리해다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가슴 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도 미국도 너희들은 문재인 편이 되지 말고 우리 태극기 든 사람 편이 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그 국민들한테도 정부 관계자한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희망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한 3개월, 100일 다 돼 가는데요. 100일 됐어요. 100일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정권 변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 외교 관계 이런 데 변화가 클까요? 글쎄요. 그 이제 그 외교라는 게 이게 급변하기는 좀 힘든데 지금은 지금 두 가지 상황이 겹쳤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코비드 19 그 팬데믹, 그렇죠. 예? 이 우한 폐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거. 네. 그게 기원이 어디에?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 규탄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만 좀 이상하게 이제 그렇죠. 자꾸 중국을 감싸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커다란 것이 이제 엄청나게 지기적 규모의 생태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건 결국 이제 반중 정서라는 것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막 물밀듯 쳐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이 미국 행정부의 교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뭐 다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요즘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조작선거,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문화계, 언론계가 나도 요번에 많은 거 느꼈는데 네. 나도 미국에서 근무를 했지만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옛날에 그거 다 신뢰하는 타입. 그렇죠. CNN. 언론사였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도 엄청난 그 진통을 겪고 있어요. 예. 그 민주공화 양당 관계뿐만 아니라 네.
이 언론도 지금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완전 적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그 뉴스 매스트라든지 무슨 에포크 타임스 이런 건 완전히 이제 예. 투쟁하는 거거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다란 이제 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제 질서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그 이제 거의 지금 확실한 것은 이 팬데믹하고 미 대선 결과하고 그것이 전부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의 그 뭐 새로운 냉전이라고 그러지만 냉전 중에서도 아주 콜데스트 워 그런 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네.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뭐냐 하는 건 나는 자명해요. 미국을 둘러싼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 세력이 뭉치는 것이 중국한테 진다? 뭐 역사가 끝나는 거지. 네. 그건 사실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길이 거기 네. 그걸 그 걸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 집단 거기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냉전 가장 차가운 냉전이 시작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외교 능력을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교 지금 고립, 외교 부재, 외교 폭망 상태에 있는 이 한국 외교 진짜 걱정스러운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죠? 답은 뭐 심플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꼈으면은 옷을 다시 벗고 처음부터 다시 껴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우리가 70년 동안을 지켜왔던 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지금 얘 문정권은 그 전부 그거 다 파헤쳤잖아요. 네.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거 그런 헌법 체제를 다시 복원해야 되고 특히 그 외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훈련 거기다 이제 코드라는 이런 새로운 그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받는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거듭나려면 지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리더십. 그러니까 그 내년에 3월 9일 날 있을 그 대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 갈려져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이 70년 동안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던 이 시스템과 그리고 동맹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것이 또 그걸 또 갈라지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망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이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 그 대선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그 소위를 떠나서 대동 단결해만 그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같이 싸웁시다. 우리. 네. 끼워주시면 저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외교부의 대선배로서 정의용 그 외교장관 뭐 결국은 이제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정의용 장관은
제법 괜찮은 외교관이었었는데 네. 좀 아까워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나 하여튼 그 문재인이 시켜서 그랬든 자기 스스로 그랬든 지금까지 한 그 반역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반성하면은 글쎄 혹시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제일 바람직한 길이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잘 들으셨죠? 지금 빨리 그만두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과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좋겠다는 대선배님의 충고 말씀 있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재준 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외교라는 것은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복잡한 그 지구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얽히고 엮여 있는 이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의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얼개를 어떻게 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외교의 최고위 외교관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께서 외교를 이렇게 폭망시키고 계시면 안 되시죠. 그 자리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을 능력이 안 되시면 빨리 내려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